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김성민 씨 어처구니 없는 실화입니다. 20년 전 제 나이 39이었을 때였어요. 당시 성민 씨에게는 5살 난 큰딸 지우와 3살배기 막내딸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아내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성민 씨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있었고 3살짜리 서연이는 기저귀도 갈지 못한 채 있었지요. 성민 씨는 처음엔 아내가 잠깐 외출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도 다음 날이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봐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성민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직장 동료였던 남자와 함께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지요. 아내는 결혼 2년 차부터 그 남자와 은밀히 만나왔고 결국 2아이를 버리고 그와 함께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성민 씨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2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허겁지겁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면서도 다음날 출근해야 했고 어린이집 행사 때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섞여 어색하게 서 있어야 했지요. 처음엔 머리 묶는 것조차 서툴러서 5살 지우가 아빠 아파요라며 울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어요. 하지만 성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엄마가 들어와서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섭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어라 이래서 키우겠습니다. 그의 다짐은 확고했지요. 공장에서 일하던 성민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지만 아이들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지우와 서연이는 아빠의 고생을 아는지 어려서부터 유난히 착했습니다. 밥투정 한 번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지도 않았지요. 엄마 없이 자란 2딸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우는 28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성민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봐라, 우리 잘 키웠다. 너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2년 뒤 서연이도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직장인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2딸 모두 결혼 후에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들도 장인어른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로또를 한 장 샀어요. 딱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작은 희망 같은 거였지요. 추첨일 저녁 무심코 번호를 확인하던 성민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개, 2개,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어요. 1등 당첨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7억 원이었지요.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금이었어요. 성민 씨는 즉시 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서연아. 아빠가 로또 됐다. 네. 아빠 무슨 소리예요? 1등이야. 27억. 전화기 너머로 딸들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고생만 하던 아버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운이었으니까요. 20년간 2딸을 홀로 키워낸 아버지에게 드디어 보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첨 소식이 나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민 씨의 이메일로 낯선 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미정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나 정미경이야. 있잖아. 나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떠난 거 정말 후회했어.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사람이랑도 오래 못 갔어. 5년 만에 헤어졌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건강도 안 좋아. 지난달에 병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래. 약값도 만만치 않고 생활도 빠듯해. 성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성민아, 나도 지우랑 서연이 엄마잖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나은 건 나니까. 그러니까 그 당첨금 중에서 조금만. 아니 많이는 안 받아. 딱 5억만 내 몫으로 줄 수 있을까? 아니면 3억이라도. 나도 살아야 하잖아. 제발 부탁이야. 성민 씨는 컴퓨터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여자가 돈 소식을 듣고 나타나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다니요. 나은 건 나니까? 성민 씨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낳기만 하면 엄마인가요? 밤새 열 재면서 간호하고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주고 생리대 사다 주고 아플 때 업고 병원 뛰어가고 그 모든 걸 해야 부모 아닐까요? 성민 씨는 이메일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 한 줄만 썼습니다. 당신은 그 애들 엄마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미 그 자격을 버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렇게 답장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 아닐까? 그는 답장을 지우고 메일 자체를 삭제했어요. 휴지통도 비웠습니다. 성민 씨는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우와 서연이는 분노했어요. 아빠, 그 여자가 뭔데 우리 엄마래요? 아빠, 절대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성민 씨는 고민됐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했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소송을 걸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다행히 그녀에게 당첨금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민 씨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 정미경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망신당한 것도 모두 성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그 돈만 받았어도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다 저 남자 때문이야. 그녀는 점점 더 왜곡된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SNS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보며 밤낮으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성민이가 죽으면 딸들이 상속받겠지. 그럼 나도 엄마 자격으로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할수록 비난 댓글을 볼수록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됐어요. 급기야 그녀는 정말로 성민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미경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완전 범죄 사례 같은 검색어들이 그녀의 컴퓨터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성민 씨의 집 근처를 몰래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발견된 미행. 어느 날 저녁 성민 씨가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지요. 마침 딸 서연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 때였어요. 성민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아빠?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착각일 수도 있는데.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혹시 그 여자 아닐까요?
CCTV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성민 씨는 처음엔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걱정이 깊어 보여서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2주간 정미경으로 보이는 여자가 성민 씨의 집 앞을 서성이고 그의 동선을 따라다닌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범죄 파트너와의 만남. 사실 정미경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공범이 있었어요. 바로 최근에 알게 된 남자 이진수였습니다. 진수는 도박 빚에 쪼들리던 40대 남자였어요. 정미경과 같은 동네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로또 당첨자 전 남편 이야기를 하자 귀가 번쩍 뜨였던 거죠. 그래서 언니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겠대. 20년 전 일 때문에. 아이들은요? 딸 둘인데 둘 다 결혼했어. 착하긴 한데 나를 엄마로 안 봐.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딸들이 상속받잖아요. 그럼 언니도 법적으로 뭔가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미경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러게.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성공하면 반 나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진수는 범죄 경력이 있는 자였어요. 과거 폭행죄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도박에 빠진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술집 구석에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일단 사고사처럼 꾸며야 해요.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 사람 차 있어요? 응, 오래된 중고차 있어. 브레이크 조작하면 어때요? 산길 내려가다가 사고 나게. 정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인데. 하지만 곧 그 망설임을 떨쳐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신당했잖아. 제시도 지게 속돈만 줬으면 조용히 끝났을 일이야. 차는 좀 위험할 것 같아. CCTV도 많고 요즘 차 사고 나면 경찰이 정밀 조사하잖아. 그럼 계단 사고는 어때요? 그 사람 집이 몇 층이에요? 5층. 엘리베이터 있는데.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계단 쓸 때를 노리는 거죠. 밀어서 떨어뜨리면 사고로 보일 거예요. 진수의 말에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더 현실적인 계획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언제? 이번 주 안에. 너무 늦으면 경비가 심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부터 그 사람 동선 파악할게요. 다음 날부터 진수는 본격적으로 성민 씨를 미행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가는지, 저녁엔 언제 돌아오는지, 주로 어디를 다니는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성민 씨는 이 모든 걸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상한 소리에 깨곤 했지요. 며칠 뒤 지우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누가 아빠를 미행한다고? 응. CCTV에 찍혔더라고. 그 여자 같아. 아빠, 이거 심각한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지우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도 있다고 했지요. 경찰은 일단 정식으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성민 씨는 다음 날 관할 경찰서를 찾았어요. 담당 형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분 로또 당첨되셨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요? 요즘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갑자기 큰돈 생긴 사람들 노리는 범죄자들이요.
전 처분이 돈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실 때 조심하시고 가능하면 며칠간 짧은 댁에 머무시는 게 어떨까요? 성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정미경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경고와 더욱 대담해진 범죄자들. 이틀 뒤 정미경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경 씨죠? 경찰서입니다. 김성민 씨 주거지 근처를 배회하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정미경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 자식이 경찰까지 부른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녀는 즉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경찰한테 걸렸어. 어떻게? 진정해요, 언니. 경고만 받은 거죠?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진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이 경고했으니까 그 사람도 방심할 거예요. 경찰한테 말했으니 이제 안전하겠지 하고요. 그리고 경찰도 우리가 진짜 뭔가 할 거라곤 생각 안 해요. 그냥 돈 때문에 좀 귀찮게 구는 정도로만 보죠. 그래도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3층 계단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내려올 때 뒤에서 밀어요. 5층에서 3층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치명적일 거예요. 만약 안 죽으면? 그럼 바로 도망가요. 어차피 얼굴 다 가렸으니까. 근데 10중 8구 중상을 입을 거예요. 그 나이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경도 알았어요. 60 가까운 나이에 계단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는 것을요. 내가 할까? 아니요, 언니는 범행 당일 다른 곳에 있어야 해요. 알리바이 만들어야죠. 친구랑 약속 잡거나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세요. CCTV 있는 곳에서요. 그럼 오빠 혼자? 네. 전 어차피 전과자고 잃을 것도 없어요. 성공하면 큰돈이고요. 진수는 이미 각오를 한 듯 했습니다. 도박 빚 3천만 원, 건강보험 체납, 월세 밀린 것까지. 그에게는 잃을 게 없었어요. 정미경이 약속한 5억 원의 절반, 2억 5천만 원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범행 전날 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었어요. 진수는 혼자 원룸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지요. 한 번만 성공하면 돼.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범행에 쓸 장갑, 마스크, 모자를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입을 검은색 운동복도 준비했어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한편 정미경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알리바이를 위해 일부러 호텔을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친구와 아침 식사 약속도 잡아뒀지요. 이게 맞는 걸까?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성민이 자신을 거절하던 모습, 변호사를 통해 받은 차가운 통보, 인터넷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댓글들이 떠올랐어요.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조금만 나눠줬으면 됐을걸. 그녀는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왜곡된 논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시각 성민 씨는 딸 지훈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유로 며칠간 지훈의 집에 있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내일은 금요일 20년간 빠짐없이 다니던 등산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등산 안 가시는 게 어때요? 그냥 여기 계세요. 괜찮아. 동호회 사람들이 기다릴 텐데. 새벽에 다녀올게. 그래도 지우야, 아빠가 그 여자 무서워서 집에만 있을 순 없지.
경찰한테도 말했고 조심하면 돼. 지우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알았으니까요. 운명의 새벽.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진수는 성민 씨의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어요. 손에는 미끄럼 방지용 검은 장갑을 꼈습니다. 그는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층 계단 참 그가 정한 장소였어요.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4시 50분. 5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 씨가 등산복을 입고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성민 씨가 4층을 지나 3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진수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성민 씨의 등을 밀었어요. 으악! 성민 씨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쿵 몸이 계단을 구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즉시 비상계단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미리 확인해둔 후문 쪽 출구로 빠져나갔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각된 범행. 하지만 진수와 정미경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이들을 마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성민 씨에게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담당 형사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전처가 큰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했고 이후 집 주변을 배회했다는 점. 그리고 경고 조치 후에도 묘하게 조용해진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보통은 경고받으면 항의하거나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데 너무 조용해. 형사는 개인적으로 며칠간 성민 씨의 집 주변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형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정각. 비상계단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즉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계단에 쓰러진 성민 씨를 발견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사람 다쳤어요. 구급차 급히 보내주세요. 형사는 즉시 무전으로 구급차를 요청하고 뒤이어 아파트 CCTV 확인을 지시했어요. 다행히 성민 씨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저를 밀었어요. 누가? 뒤에서. 성민 씨의 말에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야. 범인 체포. CCTV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벽 4시 20분경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그리고 55분경 같은 남자가 황급히 도망가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즉시 정미경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호텔에 있었어요. 알리바이를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통화 기록을 확인하니 전날 밤 진수라는 남자와 여러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미경 씨와 이진수 씨 두 분 다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의동행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나타나자 정미경은 창백해졌어요. 진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 체포됐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그의 신발에서 성민 씨 아파트 계단의 먼지 성분이 검출됐고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도 범행 시각에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휴대폰에서 정미경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됐어요. 언니, 내일 새벽 5시 맞죠? 응. 조심해. 잘못되면 안 돼. 걱정 마요.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성공하면 약속 지킬게. 메시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지만 문맥상 범행을 공모한 것이 명백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진수는 결국 자백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밀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부탁했어요. 성공하면 돈을 주기로 했고요.
정미경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이 혼자 한 거예요. 하지만 진수가 모든 것을 털어놓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통화 기록, 메시지, 돈 약속.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정미경도 무너졌습니다. 전부 성민이 때문이에요. 조금만 나눠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 전 가족을 버린 건 당신입니다. 그런데 돈이 생겼다고 나타나 요구하고 거절당하니 살인까지 시도하다니. 양심이 있습니까? 정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살인 미수와 공모, 스토킹 등의 혐의로 정미경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어요. 진수에게는 실행범으로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판사가 묻자 성민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20년간 2딸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들을 버리고도 미안함 하나 없이 돈 소식을 듣자 나타나 손을 내밀었죠. 거절당하니 이제는 저를 죽이려 했고요. 당신은 제 아내였던 적도 그 아이들의 엄마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악몽일 뿐입니다. 정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는 엄숙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정미경은 징역 10년, 피고인 이진수는 징역 13년을 선고한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